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동국 야단법석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에 이어서 다 함께 삼기를 봉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죠. 모두 합장. 합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동국 야단법석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동국대 7080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 연극영화과 8학번인 차연신, 저는 동국 7080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행정과 8학번 이호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10승을 위해서 우리 동국동문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동국동문 합창단은 2017년에 창단을 해서 현재 연극영화과 700학번의 강서구 동국께서 단장으로 계시고요. 약 70여 명 정도의 그 단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경실 동문도 우리 단원으로 함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에 또 이일한 극장에서 우리 동문 합창단의 공연이 있으니 꼭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공연도 같이 즐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문 합창단의 연주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내리며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우르는 나를 그 사람을 동국 공연합창단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귀가 호강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동국 공연합창단에서 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아주 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에 공연을 앞두고 아주 연습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7월 1일 날 이해는 극장에서 펼쳐진 우리 동문합창단의 연주회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이번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동국대 7080 동창회와 동동회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필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종필 회장님께서는 김수만 동국 공무원의 별지체 동국대 총동창회 소통위원장을 맡고 주야로 맹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 평소 수신이 인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국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감히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하수 아시죠? 은하수의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동국의 보배이고 동국의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양호 대선배님도 계신데 제가 불교의 최근에 귀에 있습니다. 제가 스님에 대한 무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서 그 영멸하는 찬란한 은하수의 북극성 같으시 우리 본관 이사장 스님을 모시고 귀한 소통의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가 올해 관악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시는 분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요? 네, 117년이 됐습니다. 민족의 빛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퀴즈를 맞추시면 바로 현장에서 현찰로 1,000만 원을 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 동창회가 역사가 올해로 몇 년이 됐는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컨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 총 동창회장이 만해 한용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나온 분들만 만해 한용원 선배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운동에 빛나는 김희 독립선언의 으뜸 우리 만해 한용원 선배님 초대 총 동창회장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5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역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배이고 동국의 결의가 저는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외람되지만 우리 70, 80, 90 과거에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들이 소장파일 때 동국의 에너지를 보양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35만 동문의 컨텐츠, 에너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안의 어떤 몫을 하려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동국에는 각계 분야의 동국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맹활약을 하는 외람되지만 공공의 영역, 룰 세팅을 부의사관 이상으로 공직을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날 결성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윤재웅 총장님도 함께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 당시 김효 총장님만 도와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면면이 오늘에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국동문사의 50년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헌신의 선봉장이고 또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인류가 초유의 바이러스를 겪습니다. 약 4년의 세월을 단절과 폐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슬을 끊고 진심으로 소통과 35만 동문인 소통과 대통합을 하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소통과 만나는 장으로 이 야당 법석을 열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흔쾌히 거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시 동국회와 7080은 동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깊게 연대하고 부활할 것을 오늘 선언하는 날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당 법석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들이 여러분들께 유래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요. 우리 동국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법석의 근간에는 사자성어로 휴머니즘이고 또 그것을 사회적 실천하는 또 하나의 사자성어가 도네이션입니다. 마음도 공익적 기부를 하고 재정도 공익적 기부를 하는 아름다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야당 법석은 오늘이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간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법석의 시조가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재웅 총장님을 모시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17주년인데 120주년을 우리 윤재웅 총장 당대에 맞이합니다. 그 비전을 듣는 강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시고 들을 거고요. 또 우리 문선배 총동창 회장님 기업가로 대단히 성취한 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을 받을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견실한 사업을 일군 매력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배우는 사람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국을 빛내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진식 선배 모교의 후학들에게 약 14억 2,357만 원을 기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고시동문에도 많은 기부를 하셨는데요. 또 중견교회 연합회 수장을 맡고 계시고 해서 최진식 선배 모시고 전하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07학번 중일 텐데 그 친구는 동국대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농업공학과 출신이고 또 카이스트도 일찍 졸업을 합니다. 아주 유능한 재원입니다. 이른바 이제 스타트업, 옛날 벤처라고 많이 썼는데 스타트업을 창업을 오거나이즈하고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레이트하는 그 클래스의 압도적 1등입니다. 이런 후배들의 체험과 사회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오셨던 분들은 이 야당 법석이 문을 닫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박수로 통과시키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사회 공청회장이신 우리 김종필 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럼이 전체 주제가 뭐예요? 야당 법석이죠. 야당 법석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야당 법석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들야자, 또 단단자, 법법자, 자리석자 그래가지고 야당 법석이라는 뜻은 불교에서 파생된 의미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베풀기 위해 야외에 설치한 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버서 포럼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또 처음으로 1회라는 의미에서 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간버석에 오신 거 잘하신 것 같죠? 네, 보내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번 그래 그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공회 명예회장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동국대 총장이신 윤재홍 총장님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국대 총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전화이고 바람도 선선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학교에 연금을 쭉 1만 9천으로 벌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걷어야 될 시기인데 오늘 제1회 동국 야간독서 포럼 때문에 걷지 말고 이번 주가 지난 뒤에 걷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44년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학교 바깥을 벗어난 적이 없고 계속 학교 안에 있었는데 44년 만에 정가관에서 이렇게 공문들이 주최하는 이런 야간독서 포럼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한 거는 아마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모든 동국대학교가 좋은 기운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모시고 또 총장도 새로 이제 소임을 맡게 됐고 또 동창회에서도 동창회장님도 또 새로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세 주체가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 또 동공회와 7080 동문회에서 이렇게 또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학교가 더욱 소통하고 더욱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학교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또 학교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특히 이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개별 이렇게 이 산하 기관에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방문하셔가지고 다 그동안에 다 만나셨고 따로 크게 취임식은 안 하셨지만 찾아가는 취임식을 하신 바 있으시고 학교에 오셔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전기 일 보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그런 분들부터 먼저 찾아가시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심으로써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을 잘하는 이야기로 학교 발전에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바 있으십니다. 부장님께서 임명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당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의 제자들이 7가지의 법을 잘 지키면 절대로 승가는 회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칠불쇠법 혹은 칠불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7가지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합입니다. 화합. 승가는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합을 하고 서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화합은 승가에서의 화합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국대학교 모든 가족들이 다 소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되다 보면 동국대학교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7080 동문회 여러분 또 노래 음성 공연을 해주신 동문 합창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동국발전을 위해서 부여자 애쓰시는 우리 윤재홍 총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으나 시간상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이십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 동공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영표 회장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전광원에 많이 왔었는데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몇십 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동공회와 7080에서 함께 야당법적 강연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종필 회장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라 오늘 오라고 해서 왔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동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실 우리 동간 이사장님, 이제 부회장님, 또 문성대 우리 동창회장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참 정치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사선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국회에서는 그냥 중진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은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 화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특히 야당 4개의 야당을 혼자 상대해야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저는 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줄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올바른 되는 정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정치는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말을 좀 험악하게 하고 또 아주 이 강경파 극단적인 이런 정치 이런 것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 데서 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 정치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시기다. 우리가 참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계 질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할 때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그 같은 정치권 함께 실천하는 그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7080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가 서로 디딤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돌멩이도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이게 돌부리가 되는데 물가에서 냇가를 이렇게 건너다가 그 돌은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7080 우리 동문들은 우리 동국에서 같이 갈고 닦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펼쳐야 할 많은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데 서로 더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또 학교에 왔더니 특히 전과관에 오니까 뭔가 좀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화 후에 디딤돌이 되자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홍영표 공동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여야의 어떤 대화 타협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또 한 분의 공동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시지만은 동국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우리 동문 상무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8학번 출신이고요. 부산에 면접으로 지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공부도 유학 안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국회 활동도 부산에서 떠나와서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재원 총장님 처음 또 인사드리는 것 같고 우리 동반 이사장 선생님께도 이렇게 처음 인사 올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무척 너무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 대선배이시죠 우리 홍영표 선배님도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저도 오늘 어쩌다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동공에 동국대학교 우리 공무원 동문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진짜 공무원, 늘공이라 그러죠. 늘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시는 분들 존경해 왔는데 사실 저는 오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선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동공에 내가 낄 자격이 있나 그 정도로 오늘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1회 야간법석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포럼이 진행되는데 정말 1회에 인사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종필 우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전각회가 있습니다. 아마 전각회라는 이름을 아마 동국대학교의 전당원에서 뺏긴 것 같은데요. 우리 전각회 모임에 만약 한 10번 정도 있으면 제가 적어도 2~3번은 나가는데 내 목요일인 우리 동국대학교의 전당원을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파부학번이니까 졸업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전당원 있었죠,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로.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성적표를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에 교양으로 놓은 불교학 개론이라든가 뭐 역사에 관련된 그런 교양 과목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A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또 스님들 많으신데 그런 자리들하고 많이 또 귀여워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포럼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 동국 중흥에 맞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럼으로 자기 매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늘 부처님의 자비명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넘어서 중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바로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돈간 이사장 큰 스님을 모시고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이라는 특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 큰 스님께 법어를 청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법어장을 모시겠습니다. 대중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이사장 스님 큰 스님께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이라는 주제로 우리 동간 이사장 큰 스님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총장님 말씀도 주시지만 원래 초파일이 끝나면 한 일주일 안으로 그걸 철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색깔도 변하고 오늘 7080 그 제1회 포럼을 위해서 오늘 저녁까지만 그를 밝히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위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8,000도 앞에 10,000등을 가고 원래 3,000등을 내년도 하는데 우리 근하기 고문신 자선 선생님 올해는 좀 많이 달아서 많은 소원을 이루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8,000도 안에 10,000등 그 다음에 정문하고 뒷문 도로는 6,000등 16,000등 달았습니다. 거기에 소원을 전부 학생들이 다 적었는데 저는 학교 가서 아마 소원 적어놓은 것을 10,000개를 100번 정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공부 안 해도 이불 이상을 또 어떤 학생은 어린 계좌도 또 적어놓은 학생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빨리 만들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많은 소원 중에 정말로 동북 발전, 불교 주홍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또 총장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제가 돈 많이 주고 그것도 하나 썼어요. 동북발전 불교 주원이라고 썼더니 아마 우리 직원이 그 밑에다가 책 하나 달고 고문스님 하나 달아주고 지금 아마 4개가 그 달려 있는데 뭐 소원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더라고요. 나는 대학생이 우리 딸 외국 이름을 썼어요. 캔디도 있고 아람도 있고 그래서 무슨 바깥에서 학생들을 정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신도가 담았나 그러니까 강아지 엄마가 그가 써놓은 그런 글씨를 보면서 역시 동국대학의 학생을 수준을 제가 대충 좀 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실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 평소에 뭐 이렇게 가끔 또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몇 명 계셨어. 서로 마음을 전하는 그 줄탁동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톡탁탁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그 병아리에서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먼저 병아리가 톡톡 이렇게 쳐주면 의미가 그 자리에다가 탁탁 친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방향이 잘못되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은 결국은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해서 이 사찰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줄탁동시다. 지난번에 모여서 톡톡탁탁으로 하자라는 우리 김종필 회장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 서로가 소통이 될 줄은 저도 좀 더 몰랐고 아마 이것이 몇 번 정도 있었나 하고 물어보는 게 처음이라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하고 저하고 3월 1일자로 저는 1년 반 전에 그냥 유언전 학벌에 와 있었지만 3월 1일자로 같이
같이 왔습니다. 와서 정말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이해를 또 하고 오늘 교구장 스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제 이야기를 좋게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사장과 총장과 동창회가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처음 본다. 그런 말씀 박수 한번 쳐요. 듣기가 좋았고 총장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본 비관장 회의 권한위원회 할때 뵀는데 너무 내공이 있으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총장으로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항상 이 아침에 제 사무실에 와서 학교에 관련된 이런 것을 좀 구하시고 저는 평소에 학교의 주인은 총장이다. 왜냐하면 모든 순위나 이런 거 가로 열고 총장 윤지호에 놓지 이사장 본관이나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총장이 주인이고 재단은요. 재단의 모든 업무는 처장이나 이 모든 식구들이 해요. 결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래도 재단의 주인은 처장이야 모든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장은 결국은 이렇게 서포트하는 스피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은 가장 이 소통이라는 것이 가장 낮은데 쉽게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부 지하실이 있어요.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안전을 지키는 모든 역할들이 지하에 있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경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환경을 깨끗이 해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또 가장 보물은 숨겨놓은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계시면 학교에 이렇게 참 잘 굴려가지 않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저는 원래사 주지를 13년 교장을 해서 살림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학교가 2만 볼트, 2만 킬로와트를 쓰고 있어요. 803 전체를 써도요 350 써요. 근데 우리 학교에 2만 킬로와트를 쓰는 것은 이거는 물론 참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1300원만 12,000원 이 역할을 다 밑에 분들이 다 하고 계시 지하에서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차별하고 함께 역할을 해주시는데 요즘 소통한다고 저하고 함께 따라다니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총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숨어져 있는 것은 원래 저는 항상 많은 구성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찾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요, 여러분이 숨어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글귀가요 스님들 요사체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조고각하라는 것인데 빛이 고자죠. 이 고자가 돌아볼 고자. 고무르기는 고개. 건강한 자식이 의미를 위해서 계속 돌아본다. 돌아볼 고자. 알각자의 아래 하자입니다. 조고각하. 발밑을 살펴라. 발밑을 비추어 돌봐. 아주 중요한 글귀입니다. 원래 글귀가 한 번씩 보셨던가요? 절에 가면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 와 계시기를 지금 놀랐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와 계시고 이 글귀는 중국의 송나라 때에 덕연스님이라 아마 임재종 조기종이 흘려왔던 하나의 줄기인데 중종조이시고 어쨌든 양기파의 3대 손이죠. 아주 대단하신 분, 이 법인 오조 법인이랍니다. 법인 선생님 밑에 세 제자가 있습니다. 세 제자 너무 똑똑해서 삼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처럼 아주 똑똑한 제자 세상이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호롱불 하나 들고 가는데 그 호롱불이 바람에 꺼져버렸습니다. 뭐 깜깜한 밤에 천리길에 뭐 나무들이 산 짐승도 많고 이때 스승이 제자에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첫 상자는 그러니까 뭐 생각도 뭐 뜻도 모르는 뭐 하늘에 불빛이 춤을 추고 둘째 상자는 쇠로 된 뱀이 옛길을 건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스승도 알 수 없는 길을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상자 원로 스님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이 조고각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우리 현실, 지금 현재 닥쳐온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저 불빛만 쳐다보고 가다가 또 아니면은 어떤 생각만 하고 가다가 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임 이 발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자성스님이 우리 고모로 계신 자성스님이 인도에 2월달이었죠. 2월달에 43일간을 1167km를 걸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식구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 인도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도라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인도가. 그런데 부처님이 안 계신다. 부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한국 불교, 두 번째는 한국 불교가 우리가 방이라는 사이. 그 뒤에 이제 동국대학도 이야기했습니다. 근학이가 생기는 과정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방이라는 사이에 한국 불교와 또 하나뿐인 이 종민학교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 조고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많은 것을 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현상 속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옛날 스님들이 삿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대나무 삿갓을 쓰고 다녔는데 그 삿갓은 남의 발을 보기 전에 내 발부터 먼저 보아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아라 하는 아주 참 우리가 요즘 시대에 남을 허물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주신 것이고, 세 번째로 신발을 여러분 그 댓글 위에 글씨가 놓여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전부 신발을 벗는 댓글 위에 놓여 있는데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그곳입니다. 본인이 가지런히 벗고 들어가면 나올 때 편히 신고 나올 수 있다. 지금 힘든 것을 이기지 않으면 그 모습을 미래에도 어려움을
대변으로 갈 것이다. 현재를 잘하라. 현재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발을 가져는 걷고 들어갈 수 있는 나올 때 편안을 신고 가냐 하는 뜻이고, 네 번째는 신발을 벗으려면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 그러시잖아요. 고개를 자기 발밑을 보려면. 네 번째 마음은 항상 자기를 하심하고 자기를 인욕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곳에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먼저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정 스님이 쓰신 이 조고각하라는 글씨를 하나 옛날에 시로 이렇게 남기신 아주 가슴이 와닿는 시가 있어서 하나 쓰고 왔습니다. 스승은 먼 곳이 있지 않다. 스승은 먼 곳에서 찾지 마라.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연이나 우리에게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스승이 된다. 또 선지식이다. 한눈 팔지 않고 끼어 있으면 하루에도 스승과 선지식은 항상 찾아온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상자가 스승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큰 스승이 된 것이고, 이 중요한 동국대학에 제가 여러분의 프로필을 쭉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많은 인물들이 계신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큰 스승으로 될 수 있듯이 항상 끼어 있는 스승이 온다라는. 오늘 저에게 30분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30분 만에 끝내주셔야 또 공명하러 간다고 우리 김영만 회장님이 했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주제를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평균과를 좀 풀기 좋은 거는 동국을 사랑하고 또 항상 여러분이 동국에 대한 큰 의욕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걱정할 수 없다. 또 동국대학의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시고 2021년도에 그날위원회가 상임되었습니다. 먼저 첫 사장님이 그날위원회를 하시고 저는 7월 1일자로 그래서 주재하고 언론에서 당신이 쓰시던 모든 방과 사무실을 주면서 한번 학교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는 명을 주셔서 21년 그러니까 딱 2년째 가까이 가고합니다. 가보면서 여러 가지 물론 뭐 총장님하고 함께 권한교를 발주하고 이 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PPT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또 안 가져가고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건 보고 가실까봐 이걸 복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10분 남았습니다. 본론을 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고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가 불안경내가 하고자 하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창학제도하고 취업입니다. 원래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이 걱정 없는 대학 이렇게 이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 3페이지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공문 스님께서 시를 주셨어요. 내 노후 대책입니다. 나는 동국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다. 그러나 동국 발전이 하루 불도 주용의 기능이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노대책 17억을 주면서 또 아끼고 아끼던 차나 그림을 주셔서 제가 또 앵그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17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번에 그 동국 근황 장학이라고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지난 1회 때 여기도 나와 있지만 45명을 최초로 선발을 하고 2기에 올해 41명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최진식 우리 동문 말씀하셨는데 1억을 주셔서 근황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더 40명씩 이렇게 학생들에게 동북근학 장학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이런 큰 비전을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아주 참 정말로 요새 대박이 났습니다. 지역미래불자 장학금입니다. 사찰가 대학생 여러분 제주도에요. 동국이 149명이에요. 강남이 389명, 서초가 280명, 용인이 278명. 그래서 쭉 올라오면서 지난주까지 42회를 했습니다. 사찰과 동국에는 인연을 맺어줍니다. 10명씩을 내주줍니다. 그래서 이미 사찰에서 지금 한 10군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군데를 연거리를 했습니다. 월점사, 신흥사, 송강사, 그 다음에 대흥사. 옛날 제가 교회당 회장을 할 때 100%를 놓은 그 연거리를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부를 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주 동국인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제주도나 대흥사 같은데 특히 서문사는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창 동국인이 이번 주팔도 보니까 이렇게 유니폼 입고 배지 달고 와서 합장하고 오는 시민들에게 꽃도 달아주고 추지심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내는 것을 1억 내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1억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과 사찰과 인연의 기준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회 또는 2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구니 스님이 최초로 물론 안을 학교에서 내지만 포항에 있는 원법사라 어디 김덕들 만나서 비구니 스님이 아주 우리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YG 캠퍼스에서 많은 돈을 위했습니다. 8억 이렇게 가까워 쉽지 않아요. 그 비구니 스님이 혼자서 살면서 돈 팔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팔아 차도 팔고 해서 학교에 8억을 기여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취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취업 박람회를 했는데 최초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제가 먼저 4분을 계열사의 사장님을 만나 마지막으로 고문스님 직접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이게 부서를 들어갔습니다. 역대 289개라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참여 이것만 해도 10,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인사 담당도 만족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동문 여러분 기업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중요한 기관에 계시면 이 후배들을 위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도 총장님하고 총장님이 이게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10월달, 9월달부터 지금 마케팅하라고 많이 옵니다. 다른 대학에서
지역 박람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핵심 사업으로 지금 제2병원을 설립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타당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일산병원이라든지 지금 우리 대학에는 일산병원의 양 또는 한방병원이 있고 또 경주에도 양 한방병원이 있고 분당에 한방병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썩 좋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어서 상급병원으로 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면서 제2병원을 건립을 위해서 법인 종단 소유에 있는 이렇게 많은 땅들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찰들도 많이 나와서 지금 학교에서 큰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대 사업 중에 중등 고등교육 통합 확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10년 전에 해서 주지를 하면서 선화여고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교육은 투자입니다. 투자. 교육은 투자와 관심인데 열심히 관심과 투자를 해서 작년 9월에 동국대학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시켜서 원래 9개의 동국대학 부속 학교가 10개로 이렇게 됐는데 아직 도르지 못한 학교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 대구, 명인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학교들을 통합을 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 불교학교 어른들, 선배님들 중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찾아오지 못했던 이 불교 학교를 좀 찾아오는 그런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합방 1호로 학교를 많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없는 어른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지금이라도 이런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대학 설계라든지 교육기관 확대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청년 불자 한국불교 주목입니다. 7월 6일날 창립을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을 포교를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다리와 팔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포교당에 어디 가더라도 어린이 또는 중등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허리 기로되어 있는 그래서 미래불자라든지 여러 다각도의 청년불자를 좀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자. 그래서 오전에도 22군데 교부장들 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 가까운 장중체육관에 2달 전에 참 우리 앞마당 같은 여기에 타종단에 2만 명의 청소년들 모여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죄책감도 있었고 또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내년 가을에 내년에는 1만 명을 모아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우리 동국대학의 서울 캠퍼스만 모두 18,000명입니다. 경주 YG 캠퍼스 9,000명입니다. 일산의 고향에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되어서 이 학생들만 꾸준히 장학금 주고 열심히 포교를 하고 전국 대학의 400대학에 있는 그것을 각 본사 주지들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불자 양성에 대한 이거는 고문 스님이 인도 순례하면서 평화 순례, 천리 순례, 자비 순례 마지막 인도 순례를 갔다 오면서 청년 불자가 없는 불교는 이룰 수 없는 불교다 해서 이걸 큰 화두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대장년, 디지털 대장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기본 기관장 개입 이런 소리를 통해서
어쨌든 모아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고, 결국은 종단과 학교가 하나 되고, 지금 동문이 35만의 동문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신다면 이 동국 발전에서 한국 불교의 주용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도 첫 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딱 30분만 하라고 해서 한 분을 섭섭하고 PPT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정도로 얼굴을 상변하는 모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종필 회장의 이 톡톡이 여러분이 탁탁으로 받아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바로 하시지 마시고 꼭 그 마지막 덧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몇번 빨리 철거하자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좋은 그런 추억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합장해 주시고요. 제가 3차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법입니다. 원래는 성불합시다 소리를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게 본문스님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처님 법으로 선정한 여러분은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청년 불자를 이어가자는 우리 본관 이사람 총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것만 읽고 내려갈게요. 총장님이 원래 읽으셨는데 제가 아주 성과물 좋은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중앙일보 대학 평가 연속 보셨죠? 9위를 했습니다. 전화기가 오기 전에는 19위였습니다. 중앙일보 청년들이 대학 평가 3회 연속 제우수 대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취업 역량 평가에서 현재는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7위를 달성하고, 2022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한 국내 최대 박람회 개최로 동국대학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69%에서 오늘 조금 아마 좀 많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만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오도록 총장님하고 승리를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옹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
예, 다 끝났는데요. 마치기 전에 광고 말씀 3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상가고 3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 혹시 가져오신 분들은 저 왼쪽 나가시기 전에 누르주 작전이 앞에서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양을 꼭 하시려면 단체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단체 사진은 요 정각은 바로 앞에서 밖으로 나가서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안 찍으면 동양이 없다고 김정필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서 제1회 동국 한 가지. 네, 한 가지 빠진 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기념품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념품 봉투를 꼭 집착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